주제를 좀 바꿔보죠.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자, 이게 이제 고발 사주 논란이 네. 계속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게 나왔어요. 또 다른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는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총선 즈음으로 건너가서 4.15 총선 이전에 4월 3일, 4월 8일 텔레그램으로 이제 고발을 사주하는 문건이 전달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그 전달입니다. 3월 달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문건 세 쪽이 지금 어제 세계일보 단독으로 우선 공개가 돼서 파장이 컸고요. 그 이후에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검찰발 문건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였고요. 그리고 장모 관련 의혹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불법 요양원을 이제 운영을 해서 부당 수급을 받았다는 것으로 법정 구속까지 돼 있고 최근 이제 항소심 들어가서 보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을 포함해서 그 외에도 도촌동 사기 사건이라든가 한 18년간 이제 소송을 이어온 정대택이라고 하는 인물과의 관계, 그 외에 또 기타 사기 해서 한 4건 정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대목이 좀 이게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를 변호하거나 비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대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무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네. 사실 이제 좀 전에 그 여의도 사건건에서도 권성동 네, 의원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관장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 밖에서 공격이 있는 경우에 네. 그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는 것 자체는 심기관리라고 했죠, 과거에. 네, 뭐 국정감사도 받는 기관이기도 하니까 뭐가 문제냐, 문제될 게 없다라는 설명인데 근데 저는 어떤 뭐 부분이 좀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기업에서 CEO가 있어요. CEO의 개인 사건을 회사 돈으로 변호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배임이죠. 배임으로 걸리거든요. 회사에 관련돼 있는 사건만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개인이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의 의정 과잉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관장들에 대해서 기관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직원들이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돼 있는 사건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배우자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배우자 문제니까 아무래도 직접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검찰총장이.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장모 문제예요. 장모와 관련돼 있는 4가지 사건을 검찰 내부망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든 게 거의 맞아 보이는데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검사가 일종의 뭐 대응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게 마치 장모가 피해자거나 아니면 투자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문건을 정리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요. 만약에 검찰총장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당신 장모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장모 변호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검찰총장이 답변하라고 밑에서 검사들이 그걸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사법고시 힘들게 그 합격해가지고 검사하면서 왜 그걸 하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문건의 형태나 내용을 봐도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바로 그 대목입니다. 지금 김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장모를 피해자로 이제 특정하고 있는 입장이 결정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쌍방간에 지금 민사소송부터 고소고발이 벌어지고 있고 형사소송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대부분 다 피의자거든요. 장모도 피의자입니다. 내 건의 사건에서. 그런데 피해자 혹은 단순 투자자 이렇게 입장이 정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의 상대자라든가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다 피고인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검찰 발도 문서라는 문제가 이 검찰이나 사법부에는 알 수 없는 사건 번호까지 망라가 된 상대와 관련된 양형, 처벌 내용, 심급별로 정리가 돼서 아주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이나 일반 변호사는 작성하기 어려운 정보 내용들이다. 망라가 돼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검찰이 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장모를 피해자로 특정하고 그 입장에서 반론, 어떤 변호를 펴기 위한 자료로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이 로펌이나 변호사가 했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하는 일이거든요. 의뢰인을 보호하는 일이. 그런데 검찰은 보통 유죄를 입증하고 수사를 하는 조직인데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상대인 정대택 씨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대택 씨가 이 장모 최 씨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 명예를 훼손한 일이다라고 특정한 게 어찌 보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법적 판단까지 내려버린 거 아니냐.
또 예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은 지금 여러 가지가 문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문건 작성 사실도 알지 못했고 그렇죠. 문건을 내용을 보고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로 전제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만약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문건을 작성했다면 과잉 충성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장이 몰랐다 해도. 네. 그러니까 총장이 몰랐는데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문건을 내부 정보만까지 활용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 과잉 충성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게 검찰 문화라는 겁니다. 이 문화를 바꾸지 않고 그러면 제왕적 검찰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위법 소지도 좀 있습니까? 이게 일종의 검찰 내부적으로 만든 문건이라고 한다면 어디 다른 데 활용되거나 이럴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문건으로서의 가치만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직접 개입했다 하더라도 일종의 이제 검찰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불법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검찰 조직이 이래도 되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를 삼긴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